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간호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뛰어왔죠. 아이가 없습니다. 혼란 속에서 남편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이 일은 우리 둘만 알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아이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그렇게 버렸다는 걸. 30년이 지나 내 이름 앞에는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병실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그 아이가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다시 무너뜨리고 있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대 병원 산부인과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던 그날, 윤정은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공기 속에 번지며 그녀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말에 윤정은 손을 떨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가슴 위로 닿자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죠.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몇 시간 뒤 병실 문이 세차게 열리며 간호사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정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기가 없어졌다고요? 그녀는 링거 바늘도 뽑지 못한 채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편, 최태수가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죠. 윤정은 그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우리 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최태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이 일은 우리 둘만 알면 돼. 그 순간 윤정의 귀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남편의 눈빛은 낯설고 냉정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미 아이를 처리했다는 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돈과 체면을 위해 그렇게 버렸다는 걸. 그날 밤 윤정은 병실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세상이었지만 윤정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하얀 베개 위에는 이미 눈물 자국이 번지고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 정리해, 퇴원하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그 아이는 정말 죽었어?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그만해, 끝난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윤정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밤이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마치 아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문을 열면 언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30년, 윤정은 지금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여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 한쪽 서랍엔 아직도 그날 아기의 손목에 걸려있던 출생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하얀 끈에 적힌 작은 글씨, 여아 2025-5-21.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이를 찾기 위한 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병실 냄새는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신임 여직원을 볼 때마다 윤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낯익은 눈매, 습관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는 표정.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속삭였죠. 그 아이야, 분명 그 아이야. 그날 이후 윤정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움직임이 또 한 번 자신의 세상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걸. 월요일 아침 이사회가 끝나고 윤정은 비서실에서 건네준 신입 인사 파일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이름은 김유나, 생년은 1995년 5월. 윤정은 손끝이 멈추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하얀 출생 팔찌에 날짜가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며 오래 닫아둔 문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는 것 같았죠. 우연일 뿐이야. 흔한 이름이고 흔한 생일일 수도 있지. 윤정은 그렇게 스스로 다독였지만 가슴 아래쪽에서 미세한 떨림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점심 무렵 윤정은 일부러 구내식당 동선 시간을 맞췄습니다. 혼잡한 라인 끝에서 김유나가 반찬을 고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죠. 숟가락을 잡을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곧바로 고정되는 방식, 국을 떠서 불지 않고 입김으로 가장자리만 식히는 버릇,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만 아주 살짝 먼저 올라가는 표정. 그 모든 게 윤정이 밤마다 꿈에서 꾼 아기의 미래 모습처럼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닮았다고 확신하면 안 돼. 착시일 수 있어. 라며 마음을 붙잡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김유나의 목선과 귀 밑으로 갔습니다. 왼쪽 귓불 아래 작은 점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고 그 순간 윤정은 물컵을 놓치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물방울이 테이블 위로 번지자 비서가 달려와 닦았고 윤정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오후 회의가 길어지자 윤정은 핑계를 대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록 보관실 키카드를 받아 인사 시스템에 원천 서류를 열람했고 보호자 연락처, 대학 재학 증명, 장학금 내역까지 차례로 훑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회사 복지재단의 대학 장학금 수혜 기록이었습니다. 심사 사유에 보육시설, 보호종결 아동이라는 문구가 또렷이 적혀 있었죠. 윤정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재단은 윤정이 만든 곳이었고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왔지만 그 많은 이름 중 오늘 유독 한 이름이 오래전 병실의 공기와 한 몸처럼 겹쳐졌습니다. 내가 만든 재단의 장학금으로 자랐다면 김유나는 어느 길을 건너 이곳까지 왔을까? 윤정은 문득 묻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질문이 목구멍에 걸린 채로 해가 기울 무렵 윤정은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보안팀장은 당황했지만 윤정의 표정에서 물러섬이 없다는 걸 읽었죠. 엘리베이터 앞, 회의실 복도, 식당 입구의 동선이 화면 속에서 이어졌고 윤정은 느린 재생으로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며 듣는 습관, 웃을 때 눈꼬리가 먼저 접히는 순서, 그리고 긴장하면 왼손 검지로 오른손 손등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 그건 윤정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습관이었고 오랜 세월 회의석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곤 했던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화면을 멈춘 순간 윤정은 숨을 고르며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댔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건 거짓말을 못하지. 조용한 독백이 보안실 안에 가라앉았죠. 저녁 윤정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래된 음악실에 들렀습니다. 누구나 잊어버린 듯한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윤정은 뚜껑을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스르르 움직이며 오래전 자장가의 음영을 더듬었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흘러나온 멜로디가 공기를 건드릴 때 문틈으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김유나가 서류 뭉치를 안은 채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김윤아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멜로디를 따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끝마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윤정은 놀라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이 노래 어떻게 알지? 윤정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을 지키려 했지만 끝 음절이 살짝 떨렸습니다. 김윤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서 가끔 따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음악실의 공기가 한층 낮아졌고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병실의 소독약 향이 몽롱하게 겹쳐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기사는 아무 말이 없었고 윤정은 뒷좌석에서 창밖 불빛이 흘러가는 걸 멍하니 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 어딘가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죠. 증거가 필요해. 헛것을 좇으면 안 돼. 윤정은 입술을 다물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오랜 인연의 병원장을 찾아가 조심스레 부탁을 꺼냈습니다. 합법의 경계위에서 가능한 최선 출생 기록의 실마리, 보육시설의 인계문서, 그리고 마지막엔 유전자 대조. 병원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듭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정확히 하려는 겁니다. 밤 집무실 불을 혼자 켜둔 채 윤정은 재단 기록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허가된 권한 안에서만 열람하며 꼼꼼히 줄을 따라갔죠. 장학 코디네이터의 상담일지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귓불 아래 점이 있어 귀걸이를 피함. 윤정은 마우스를 쥔 손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전율이 등을 타고 목으로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 병실에서 들었던 그 첫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듯 희미하게 귓가를 스쳤습니다. 윤아, 윤정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치며 가슴 안쪽의 열을 잠시 식혀주었죠. 그러나 식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은 시간의 강 위에 방금 금이 갔고 그 금을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윤정은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우연이라 부를지 몰라도 윤정에게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윤정은 반드시 사실을 마주하리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윤아가 누구인지, 최태수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차갑고 정확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윤정은 눈을 거의 뜨지 못한 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서버를 뒤지며 모은 자료 뭉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커피잔 안에는 식은 검은 물이 남아 있었고 새벽에 손으로 써둔 메모엔 DNA 1995년 5월 같은 단어가 몇 번이고 겹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번쯤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되뇌었지만 그럴수록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병원장님께서 오전에 시간을 내셨습니다. 윤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해. 차는 내가 몰고 갈게.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지만 윤정은 이미 외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닫자마자 윤정은 책상 위로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이 희미하게 담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당신 기억나죠? 병원장님, 그해 5월에 있었던 일요. 병원장은 손을 떨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래된 일이라 기록도 이미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라니요. 의료법상 30년은
보존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병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어 낡은 키 하나를 꺼냈죠. 하나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손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윤정은 직접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복도 끝, 차가운 공기 속에 먼지 쌓인 철문 하나가 있었죠. 열쇠를 돌리는 순간 금속이 삐걱 소리를 냈고 안쪽에는 수십 년 전 환자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 박스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전등을 비추며 1995년 5월 기록을 찾았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고 종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출산 기록 520일 윤정 눈에 들어온 순간 숨이 멎었죠. 그 옆에 누군가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출산화 상태 양호, 보호자, 인계 외부 후원단체 A-103. 윤정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날의 병실, 남편의 싸늘한 얼굴,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 알면 돼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병원장을 다시 찾은 윤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후원단체 A-103 어디입니까? 그건 그 시절 입양 연계를 맡았던 민간 단체였는데 이미 해산됐습니다. 기록도 일부만 남아있죠. 그 일부 제가 보겠습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복사된 문서 뭉치를 받아들었고 그 중간쯤에 보육시설 인계확인서라는 표지가 보였습니다. 받는 기관 이름 한별보육원. 윤정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 재단을 만들며 가장 먼저 지원했던 보육원이 바로 그곳이었으니까요. 오후 윤정은 차 안에서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윤정입니다. 예전에 장학 프로그램으로 도움드렸던 반가워하는 목소리 너머로 윤정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1995년 5월생 김윤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그 이름 예 있었죠. 윤아, 아주 조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19살에 장학금 받고 서울로 갔어요.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정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신이 다 계획한 거였구나, 태수. 그날 밤 윤정은 집 서재에서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라며 비서가 가져온 봉투 중 하나를 꺼냈죠. 내부엔 오래된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최태수의 글씨였습니다. 윤정아, 그날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 그저 내가 선택했을 뿐이다. 그 애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정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살리기 위해? 숨이 목에 걸리고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닿는 순간 윤정의 머릿속엔 하나의 장면이 스쳤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병실을 나서던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아기의 울음소리. 그 울음이 이제야 의미를 가진 듯 귓가를 찢으며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면 왜 나에겐 죽었다고 했던 거야. 눈물이 맺혔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늘한 분노가 자리를 차지했죠. 좋아요. 이제 진실을 끝까지 보겠어요. 윤정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금고에 넣었습니다. 눈가의 흔적을 닦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는 예전의 윤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목걸이 펜던트를 살짝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아, 엄마가 내게 갈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윤정은 새벽부터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 건물 안은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안카드를 찍고 들어서자
센서 등이 하나씩 켜지며 윤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책상 위에는 김윤아의 재단 지원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엔 보육원에서 받은 추가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이의 성장 기록, 학교 생활 평가, 봉사활동 보고서, 거기엔 성실하고 배려심 깊고 낯선 어른 앞에서는 유난히 조용함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가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지. 낯선 사람 앞에선 꼭 고개를 숙였어. 그러나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점심 무렵 윤정은 비서에게 김윤아를 회장실로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윤아 씨가 본사 외근 일정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후에 오라고 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차분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태수의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니 도대체 누구에게서 무엇을 지키려 한 거야? 그녀의 손끝이 편지 종이를 쥘 때마다 잔주름 사이로 피가 맺혔습니다. 오후 3시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윤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 걸음소리, 문을 닫을 때의 조심스러움까지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윤아 씨 앉아요. 김윤아는 단정히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니요. 이미 충분히 인상적이던데요. 윤정은 천천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릴 적 자장가를 자주 불렀다면서요? 윤아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아, 그건 그냥 기억은 안 나지만 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혹시 그 노래 아직 기억하시나요? 조금이요. 윤아가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정확히 30년 전 병실에서 윤정이 아기를 품에 안고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윤정은 숨을 들이켰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어릴 때부터 그 노래만 들으면 편해졌어요. 신기하죠? 윤정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신기하네요. 세상엔 참 이상한 인연이 많죠. 윤아가 나간 뒤 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거칠었죠. 그녀는 서랍을 열고 보관 중인 유전자 샘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받은 김윤아의 병력 검진용 DNA 시료와 자신의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의 경계에 있었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윤정은 다시 한번 봉투를 확인하며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최대 이틀이면 나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자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칼을 흔들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병원장실, 의사는 한 장의 종이를 윤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DNA 일치율 99.87%. 종이 위의 숫자 하나가 윤정의 시야를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회장님, 윤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일렁였죠.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었네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은 오래 숨을 참았다가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당신은 왜 이걸 나한테 숨겼나요?
밤이 되어 회사로 돌아온 윤정은 회의실 불을 켜고 홀로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김윤아의 인사 파일과 태수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의 문장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말을 곱씹을수록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살린 게 아니라 버린 거였잖아. 윤정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윤아 씨가 지금 퇴근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여보내요. 비서가 나가자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윤정은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윤아는 손끝을 꼬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며칠 전 부르셨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상하게 익숙하고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던 분 같아서요. 윤정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엔 그런 인연도 있죠. 언젠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윤정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리듬을 만들며 윤정의 사무실을 가득 채웠죠. 그날따라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한참 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DNA 결과지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었죠.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윤아입니다. 윤정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요. 윤아는 젖은 어깨를 털며 들어왔습니다. 작은 비냄새가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윤정은 그 향이 이상하리만큼 낯설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윤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럴 땐 예전 생각이 나요. 예전이요? 윤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처럼 보여요? 윤아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랑 닮았네요. 눈매도 그렇고 볼살도. 윤정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닮았죠. 사진 속엔 신생아의 얼굴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윤정은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한 순간 윤아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있으셨군요. 그랬죠.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때는 죽었다고 들었죠.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윤아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찾으셨어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윤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알아요. 한별 보육원에서 자랐죠. 그곳은 내가 만든 재단이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DNA 결과지, 출생기록, 인계확인서. 윤아의 시선이 종이 위를 따라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윤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요. 갑자기 믿기 힘들겠죠. 하지만 윤아 씨 그 노래 기억나죠?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 꿈에서 늘 들리던 노래예요. 그건 내가 불러준 노래예요. 병실에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첫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윤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때는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윤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찾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내 남편이 그 일을 했어요. 난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부서지듯 떨렸습니다. 유나는 눈물 속에서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거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야 당신을 다시 찾았어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 저도 어릴 때 늘 누군가가 절 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꿈속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날 불렀어요. 그게 아마 엄마였나 봐요. 윤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 엄마였어요. 이제야 불러주네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윤정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정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는 없었죠. 그녀는 창밖 어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하지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유나에게 너를 다시 찾게 해준 세상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 세월을 버텨준 너에게 미안하다. 그 글씨가 잉크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로서 널 만나야겠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회사의 공식 일정을 모두 비워두었습니다. 비서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짧게 말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사무실 한켠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엔 단 2글자 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유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녀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아요. 오늘은 긴 이야기 안 할게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이전보다 조금 덜 낯선 온기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서류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이제 이걸 당신에게 넘기려 합니다. 유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회장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제 안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대답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정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혈연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시간이 흘러도 한번 연결된 인연은 사라지지 않아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회장실 안은 따뜻한 조명이 깔렸죠. 윤정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이사회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리를 내가 믿는 사람에게 물려줄 생각이에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설마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당신이 내 딸이니까요. 누구보다 이 회사를 올곧게 지킬 사람이라고 믿어요. 유나는 눈을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아직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윤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세상에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답니다. 다만 후회하지 않으려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은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내일 당신에게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엄마로서.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저도 내일 불러볼게요. 그 단어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히 떨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월의 무게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윤정은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전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는 늘 간직하던 출생 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네. 이사회가 끝나고 윤정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던 그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윤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30년의 공백이 조용히 메워졌습니다. 저녁 윤정은 집 서재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딸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고 벚꽃잎 하나가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은 그 잎을 손끝으로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봄이 왔구나. 그날 밤 윤정은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병실에서 시작된 그 노래가 이제는 평화로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랜 세월 만에 고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